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멘토 진짜 취준입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문턱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사실 단순히 치열한 경쟁률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여러분이 쓴 자소서와 면접 멘트를 보면 뽑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부터 열까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왜 수많은 학생들이 자소서 면접 멘트가 죄다 거기서 거기인지, 왜 뽑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어필하려고 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야 한다는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듣고 살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험이라는 프레임 속에 평생 갇혀 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학벌이 있어요. 학벌은 사실 초중고 성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그제서야 어릴 때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안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한테는 내가 선택한 전공이란 게 있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 다음은 학점이에요. 대학 성적이죠. 내가 선택한 그 자랑스러운 나의 전공 과목을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학점이 낮으면 또 위안거리를 찾게 됩니다. 학점은 3 이상이면 된다더라. 영어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면 토익 몇 점 이상이면 된다더라. 토익 스피킹 레벨 몇 이상이면 된다더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시험입니다. 시험 보고 따는 거니까요. 자격증 중에는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취득과 동시에 취업이 해결되는 자격증들도 있긴 하지만, 부족해 보이는 나의 스펙에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남들 다 한다는 자격증 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가 가장 전통적이고 피상적인 지표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대학교 이름은 보통 블라인드 처리되니까 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어필하고 싶어하는 이 지표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이게 정말 웃긴데, 명문대를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은 똑똑한 명문대 애들도 지원할 텐데 내가 걔네를 이기고 붙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요. 명문대를 나온 친구들은 또 명문대 간 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다고 뽑아주나? 하는 걱정을 해요. 공부하고 취업하고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할 때 이미 취업한 성공한 선배들과 취업 전문가들이 이 말과 함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줍니다. 취업은 경험이 중요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소서나 면접에서 열심히 어필하려고 애쓰는 그 두 번째 항목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의 종류에는 정말 다양한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야 된다는 가스라이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경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공 지식 함양인데, 사실 호기롭게 전공 지식 어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죠. 요즘 아무리 다 대학 간다고 하더라도 전공 과목 제대로 공부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전공 관련 지식을 완벽하게 함양했다고 어필하려는 학생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 다음은 자기가 사용해본 전공 관련 소프트웨어, 툴인데 단골 소재죠. 지원하려는 직무에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공부 말고 내가 해본 것 중 툴 사용만큼 실용적인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누구든 배우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대단한 건 아닌데 좀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전공 수업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나 졸업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 연구생도 비슷하고요. 마지막은 독서인데,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책도 읽었다는 말 한마디 써보려고 책 한두 권 꾸역꾸역 읽는 친구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과 무관한 경험도 있습니다. 기타 경험이라고 썼는데요. 아르바이트, 동아리, 봉사활동 같은 경험들이 있고요. 회사 인턴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 경험도 포함되겠죠. 이 경험들은 공부와 관련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어필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취업에 성공한 선배하고 취업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막연하게 회사에서는 액티브한 사람을 선호할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기업이 정말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을 선호할까요?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돼요. 이런저런 경험은 다 해봤는데 막상 일하는 건 대충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반대로 내향적인 성격이라 별다른 대외 활동 안 하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주어진 일은 완벽하게 척척, 의사소통은 이메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면 두 명 중에 누구를 뽑고 싶으신가요? 정답은 생각할 것도 없이 후자죠. 그럼 앞에서 살펴본 수많은 항목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조급해하지 말고 우선 우리가 어필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기업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기업 입장에서 학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울대 나왔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라는 말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럼 서울대 나왔다고 일을 못하냐? 그것도 아니죠. 학벌과 일은 그저 별개의 것입니다. 대신 학벌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성실하게 학생의 본업인 공부에 충실했는지를 얘기해 주니까 학벌이 좋다면 성실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스펙이 당락은 결정하지 않지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에 스펙은 좋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학점도 학벌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직무가 특정한 전공 과목 지식을 요구할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주의 깊게 보려고 할 수 있고 면접 때 관련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질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전공 과목 공부가 중요했다면 면접 때 전공 문제를 하나 주고 풀어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영어 실력은 직무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영어 의사소통이 1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잘한다고 하면 성실하고 똘똘한 인상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정도일 거예요. 자격증은 종류가 워낙 많죠. 난이도와 직무 연관성에 따라서 매력이 결정될 텐데 학생들이 많이 따려고 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저는 일하면서 엑셀을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까지 커먼 1급 수준의 기술이 필요했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챗 GPT한테 내가 엑셀로 하려는 작업을 설명해주면 그 셀에 입력할 수식을 알려줍니다. 제가 하는 일에 지원하는 학생이 커말 1급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지 묻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커말 1급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전공 관련 경험을 살펴볼게요. 먼저 전공 지식은 기업 입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배웠어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선배에게 현재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전공책을 주로 보는지 물어보면 회사에서 일해야지 책을 왜 보냐고 대답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물론 더 끈질기게 물어보면 그제서야 관련 있는 전공 과목 한두 개쯤은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회사 들어오면 다 배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따라올 거예요. 그렇다면 전공 지식 함양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실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회사에서 알려주는 실무 지식에 대한 학습 능력도 뛰어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죠. 다만 전공 지식 함양에 대한 어필이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소프트웨어, 툴도 해당 직무에서 그 툴이 쓰일 경우에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런 것도 해봤구나, 다른 일도 시키면 잘할 수도 있겠네 라는 인상을 주는 데서 그칠 거예요. 이 친구는 일을 잘할 테니 뽑아야겠다 하는 확신으로는 이어지기 힘들 겁니다. 전공 수업 과제로 하게 되는 프로젝트나 졸업작품도 마찬가지죠.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이 내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얻은 지식과 일치할 경우에만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학교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다 겪어본 인생 선배들이 그걸 모를 리 없는 데다가 자소서나 면접에서 죄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라고 하지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오히려 독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인생 선배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경험이든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기특해 보이긴 하겠지만 이 친구를 뽑아야겠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게 그때 경진대회 같은 경험이라면 좀 특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직무와 관련성이 적다면 우리 회사에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인재가 필요했는데 정말 잘 됐다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도전정신, 실행력, 추진력, 진취적인 태도가 있어야만 그런 자발적인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성과도 낼 수 있을 테니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학부연구생 해봤다는 친구들 정말 많죠? 학부연구생은 어떨까요? 기업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 연구실 또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낸 박사 학위자를 경력자로 채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자소서를 위한 경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특별한 인상을 주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학부연구생이야 자기가 지원만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대단한 경험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냈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독서도 똑같죠. 여러분은 가끔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친구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 열정이 있을 거고 일도 열심히 잘 하겠구나 생각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소서, 면접을 심사하는 선배들 눈에 그게 일을 잘하게 만들 만큼의 진짜 열정일지 자소서 한 줄 채우기 위한 자기 체면일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고개 끄덕이면서 들어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찔리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방도 그걸 알아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책 몇 권 읽는다고 해서 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기타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동아리, 봉사활동 같은 활동들은 공통적으로 그 활동 자체가 회사에서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험 자체에는 관심이 없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 아르바이트 업무 난이도보다는 어려울 테고 동호회도 아니고 봉사활동 하러 다닐 사람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공 역량보다 좀 더 흥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성향을 엿보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 관련 경험을 얘기할 때에는 저 이런 것도 알아요를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아르바이트, 동아리 같은 경험들을 쓸 때에는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 단서들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일을 잘할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했을 거예요. 인턴 경험은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 이 친구가 이런 회사의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봤으니 우리 회사에서도 잘할 수 있겠군. 이런 그림을 그리기가 좀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큰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봤다면 회사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테니 좀 더 진정성 있게 보일 수도 있고 업무를 바라보는 시야도 일반 학생들보다 넓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해봤다거나 큰 회사에서 인턴을 해봤다지만 몇 마디 나눠보니 한 일이 정말 단순하고 반복적인 간단한 일뿐이었다면 아르바이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죠. 심지어 저라면 오히려 이 친구가 딱 주어진 그만큼의 일만 하려고 하는 성향은 아닌지 적극성을 의심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험 성적, 경험 어필이 기업 입장에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화낼 수도 있고 이제 전 어떡하죠? 좌절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감정을 잠시 제쳐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업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취준 성공의 길로 한 걸음 들어선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소서, 면접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럼 안녕.